네, 안녕하세요. 진계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근황 토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또 문제를 안 올렸는데 DK 선생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똑같이 좀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애들이 시험이 있다 보니까 뭐 다음 주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조금 네, 또 바쁜 시즌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근황 토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언제나 약간 좀 뒷전으로 미뤄두다가 일요일, 월요일쯤 돼서 불이 나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확실히 좀, 뭐, 매개별, 극좌표랑 이쪽도 좀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삼각함수를 다룬 지도 좀 오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매개화를 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눈으로는 보면 알겠는데 좀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나가기보다는 예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그 의미를 좀 해석하면서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는 풀긴 했는데, 사실 모른 채로 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은 김나훈 선생님 저기 먼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좀 작성해온 거는 사실 이번 주 원래 챕터 8 그 아크랭스 쪽 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챕터 7에서 이제 저희가 곡선을 매개화해서 매개 변수로 곡선을 쓰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매개화를 시켰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게 그 포인트에서 뭔가 기울기처럼 기울기 벡터로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x로 어떤 그 함수를 미분할 때 fx를 x로 미분을 한다는 거는 x가 한 단위 변할 때 y의 변화량을 보는 거여서 그게 기울기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매개화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t 방향으로 미분을 한다는 게 t는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며 어떤 문제에서는 t가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속도라는 개념을 붙이지 않고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건가? 약간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언제는 속도, 언제는 각속도, 언제는 뭐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좀 곡선을 매개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내용부터 오늘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화한다는 거는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 어, 요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V 벡터가 있을 때, 그리고 P 벡터가 있을 때, 저희가 매개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 방향으로 간 다음에 V 벡터 방향으로의 t 값을 조절하는 것만큼 요 라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직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기점으로 P, P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벡터 V 방향으로 가되 그리고 요 스칼라만큼의 어떤 길이를 정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되게 이거를 매개화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화하는 거는 P를 잡는 게 제 눈에는 좀 Y절편 인터셉트를 잡는 거랑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이 V를 잡는 거는 어떤 벡터의 기울기를 잡는 것처럼 똑같이 저한테는 느껴져서 좀 T를 고르는 거는 이미 요 직선에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어서 요 라인 위에서 어떤 점 하나를 골라서 그 벡터를 사실 뽑아내는 거랑 좀 똑같다고 보여서 요거는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하면 곡선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이미 저희가 t를 픽스하기 전에
P랑 V를 아는 걸로 어떤 라인을 잡아놓고 T를 픽스하는 것마다 어떤 벡터가 생기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곡선도 마찬가지로 이미 곡선은 주어져 있고 T를 잡는 것마다 어떤 포인트를 찝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곡선에서 T를 잡는 것도 이제 어떤 곡률이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고 그 곡선이 존재해서 T를 잡는 것마다 이제 요 위에 한 점을 찍는 것일 것이다.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의 방정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할 때 이런 거를 매개화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뭐 사인 t의 제곱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꼭 요 꼴이 아니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 얘도 결국에는 제곱을 해주면 1이 되니까 매개화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겠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매개화한 거랑 너가 생각하는 매개화한 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뭘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서도 보니까 이제 코사인 t랑 사인 t로 해야 하면은 코사인 t는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사인 t는 0에서 시작했다가 1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코사인 t, 사인 t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위로 가는 방향이 되는데 이게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로 하면은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개화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서 요거를 매개화를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1대1 대응이 되는데 근데 그 대응을 넘어서서 약간 어떤 방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방향이 생기니까 이게 속도라는 개념이랑 속력, 뭐 가속도 이런 게 생기는 게 방향하고 뭔가 연관돼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는 어떤 X좌표, Y좌표를 모아놓은 이런 순서쌍을 R2에서 잡는 거는 이 원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원의 집합을 모은 행위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잡아도 또 이런 식으로 잡아도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집합이니까 집합으로서는 이렇게 모으는 게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 T를 임의의 어떤 T 틸다라고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위에 요거랑 요게 티틸다를 잡았을 때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니까 좌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전자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티틸다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라고 하면은 코사인 티틸다, 사인 티틸다가 요점이 되는데 그 반대 후자를 생각하면 요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약간 이런 게 좀 달라지겠다. 그래서 네, 방향이 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얘를 매개화해라 이러면 내가 말하는 매개화한 곡선의 방정식에 T틸다의 포인트랑 너가 말하는 T틸다의 포인트에서의 뭐 기울기 벡터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곡선에서 매개 변수가 정해질 때마다 그 어떤 의미의 티틸다를 뽑든 그 곡선상에서 점이 주어지고 요게 점이죠. 그 요 대응되는 점. 요 점이 주어지고 여기서 이 곡선을 미분을 하는 것이 그 점에서의 1차 근사를 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DT로 미분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얘를 DT로 미분을 한다는 게 기존에는 DX D로 한다는 건 X 방향의 미소 변화량을 Y 방향의 미소 변화량으로 생각해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비교해라 했는데 T는 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네, T 방향의 미분을 본다는 게 좀 이런 뜻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도 이거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곡선에선 좀 처음 보다 보니까 약간 처음 배웠을 때 약간 좀 헷갈리고 그랬는데 그 t라고 하는 게 0부터 뭐 특정 점 뭐 2라고 하면 2까지 그 포인트마다 각각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적분 처음 배울 때
부분합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각 동일 등분으로 나눠서 그, 그 사이에서 변화 같은 걸로 좀 이산화라고 해야 되나? 이산화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도 그렇고 좀 개념을 잡을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틸다가 아까 반대로 잡았던 거였나요? T틸다는 그냥 아무 점이나 잡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매개화를 할 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T틸다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그 사인 T틸다랑 마이너스 사인 T틸다는 코사인 T틸다를 잡을 때마다 그 방향이 반대로 가잖아요. 사인 T틸다는 위쪽으로 갈 것이고 사인 T는 위쪽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사인 T는 아래쪽으로 갈 거니까 T틸다를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러면은 코사인은 같은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위아래 그 그게 좀 달라져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그 다음을 좀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음함수를 저희가 좀 배우잖아요. 그 대학 초반에도 배우고 이제 고등학생 때도 배우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을 하는 거랑 매개변수 미분을 하는 거랑 좀 뭐가 다를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한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음함수를 미분을 보통 할 때 저도 좀 까먹어서 이제 인터넷 보고 했는데 일단은 x는 그대로 EX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얘는 지금 y가 사실은 x에 대한 어떤 그 함수라고 치면은 얘를 지금 dx dy를 해주면 이제 y를 미분한 거랑 그리고 안에 거를 미분한 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거랑 얘를 미분한 게 얘는 여기는 없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면은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얘를 나눠주면은 이제 x의 미소 변화량 분의 y의 미소 변화량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와서 이게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런 좌표계가 있으면 어떤 x가 요만큼 변할 때 y의 변화량을 해서 요 슬로브를 보겠다라는 게 그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았거든요. 근데 얘를 똑같이 파라미터라이즈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개화는 약간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분을 해주면 요런 꼴이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dt dxt 하고 dt dyt가 되니까 얘도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dx dy 꼴로 써주고 싶으면 얘를 이미 그냥 dt로 한 번 더 미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두 개가 소거가 되고 똑같이 얘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 꼴도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sin t를 아까 y라고 뒀고 코사인 t를 x라고 뒀으니까 그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미분을 하면은 음함수 미분을 해서 얻은 거랑 똑같은 정보량을 똑같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방정식을 약간 방정식이니까 그냥 요런 기호를 썼고요. 그냥 위에 그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함수로 미분을 한다는 거는 x의 미소 증가분분의 y의 미소 증가분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x가 변할 때 y가 어디로 변하는지 방향을 좀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건 결국엔 기울기에 대한 정보인데 근데 이제 매개변수화를 해서 이 R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었죠? 접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크기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변화할 때 접선의 기울기 스칼라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의 속도 요거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뭐 직관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됐다기보다는 벡터를 얻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지점에서의 어떤 변화의 크기가 사실은 속도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얘를 속도라는 속도 벡터라고 부르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화를 해서 미분을 하면 음함수 미분에서 얻는 것보다 더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관찰 포인트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위에서 그 같은 원에 대해서 그 사인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로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서 똑같이 했을 때 그 기울기가 앞에 음수가 붙나요? 붙게 되죠? 네, 붙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 그 음함수 전개해서 미분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윗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얘를 지금 만약에 코사인 t, 사인, 마이너스 사인 t로 두면은 얘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랑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오고, 그러네요. 그럼 그냥 사인 하고 코사인이 되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그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t라는 게 변수가 각도를 t라고 지금 잡은 건데, 네. 저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t를 이제 각도로 잡은 거라서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해보면, 쟤처럼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조금 더, 네,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코멘트가? 그리고 저는 그 음함수랑 매개변수 그 미분하는 거를 합성함수 미분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똑같, 똑같지 않나. 어차피 합성함수 미분을 할 거니까, 그렇죠. 쟤도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할 거고, 밑에 이제 매개변수 하는 것도 합성함수잖아요, 결국에는. t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거를 생각을 한 게 음함수 미분이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데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한번 요거를 매개화해서 기울기 벡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나 예제를 잡아놓고 얘를 t로 놓으면은 결국에는 t제곱으로 놓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게 되고,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음함수 미분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속도 벡터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좀 구할 수 있다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사실 가속도 벡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속도 벡터는 무조건 속도 벡터의 수직인 건지 아니면 그게 뭐 원점을 향한 원운동에서는 원점을 무조건 향하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는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한 어떤 그 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제 속도 벡터는 얘가 되고, 한 번 미분한 게 속도 벡터가 되고,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그젠플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운동을 하는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한 번 미분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두 번을 미분을 해주면 결국에는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가 한 번 더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곡선의 방정식에서 음의 그 부호가 붙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또 좀 되게 신기해 보였고요. 그래서 연습 예제로 책에 좀 나와 그 미적분학 책에 나와 있던 연습 예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 벡터가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보아라라는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속도 벡터가 0이면 얘는 상수 함수일 것이다로 처음에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좀뭐 뭔가 좀 부실해 보여서 좀 다듬어 보니까 결국에는 두 번 미분을 해준 게 0이면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해주면 다시 얘가 될 테니까. 근데 얘는 0이니까 0에 대한 거를 적분을 해주면 결국엔 적분 상수만 나올 텐데, 그럼 적분 상수만 나온다는 거는 요 속도 벡터가 상수 함수라는 뜻이고, 얘는 결국에 t 값에 무관한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겠다. 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가속도 벡터가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이 좀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풀이하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속도 벡터가 속도 벡터의 수직이면 저는 저번 주에 또 보고 설명도 들었지만 이게 당연히 수직인 건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했었어서 그리고 속력이 일정한 곡선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얘가 되면은 얘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얘가 일정하면 얘가 수직임을 보여라라는 예제였는데요. 그래서 좀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뜻은 내적하면은 0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가속도 벡터는 다시 쓰면은 속도 벡터를 미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써주면 이 위에 있는 식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적힐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얘는 결국에 자기 자신의 그 놈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놈의 제곱이 0이 되니까 얘 제곱이 0이 되면은 얘를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그쵸? 여기 dt가 달려 있으니까 얘를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그 속도가 나올 텐데 얘가 결국엔 0이니까 얘가 상수가 다시 나온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랑 속도 벡터가 수직이면은 둘의 내적이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둘의 내적이 0인 것으로부터 그 속력의 미분을 한 게 0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속력의 미분이 0이라는 것으로부터 얘를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얘가 속력이 일정한 곡선이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게 참 내적을 제가 써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참 재미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무슨 그 자세한 내용인지 설명해라 하면 좀 못하겠는데 근데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결국에는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DTD가 선형연산자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3번은 이 부분이 좀 저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등각 속력 운동이라는 게 각속도 약간 요런 게 저는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위에 케이스에서 똑같이 등속 운동을 보이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쉬운 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1,0 R이 1인 지점에서는 1,0일 텐데 이때 그 속도 벡터는 0,1이 돼서 이렇게 수직이 윗방향으로 가는 게 나오는 거를 알겠고 그리고 두 번을 미분을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RT가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주면은 얘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수직이고 그리고 원의 중심을 항상 향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등각 속도가 저는 각속도가 이렇게 개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얘는 그냥 흐리무리하면서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각속도의 개념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속도는 그러니까 그 뉴턴이 네, 뉴턴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그 각속도는 그 뭐죠? 각의 변화거든요. 그 각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길이랑 속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길이의 변화가 속도다라고 해서 길이가 아니고 변이의 변화가 속도다라고 해가지고 그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각속도는 이제 각을 변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을 미분해서 그러니까 각의 변화가 얼마나 각이 빠르게 변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각속도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이 부분은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크랭스 저희 이번 주 내용에 대한 예제를 조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해봤는데요. 얘는 나선의 길이를 재는 것이고 요거를 결국에는 미분을 해서 그리고 속력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결국에는 주기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직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아하니 결국에는 얘는 결국에는 나선인데
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어떤 나선의 형태를 그리는데요. 근데 얘가 주기가 2파이니까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2파이만큼 간 다음에 멈출 텐데, 그러면 얘를 어떤 원기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원기둥에서 요런 나선의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그 저희가 BT로 이거를 매개 변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에다가 주기를 곱해준 게 높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반지름은 저희가 그 이게 R 코사인 T에서 이게 반지름이 되어 있는 거라 하니까 반지름이 A인 어떤 원기둥을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쫘라락 펴주면 이 나선이라는 게 저는 사실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기둥의 대각선의 길이가 정확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떤 미소한 길이로 나눠서 적분을 해서 아크랭스를 구해준 값이 사실은 그냥 이 원의 둘레를 결국에는 2파이 r이니까 저희가 r이 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파이 a의 높이 2파이 b를 피타고라스에 정리를 해주면 요 아크랭스로 적분을 해준 값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선이라는 게 원기둥에 원기둥을 쫙 펼쳤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를 재는 거랑 사실은 똑같구나. 좀 그런 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 같고요. 아, 이것도 주기가 2파이일 때에 해당하겠죠? 그쵸? 네. 2파이일 때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요 예제가 정말 저는 좀 많이 재밌다고 느꼈는데, 이제 아스트로이드 곡선이라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스트로이드 곡선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쏘면은 이런 식으로 꼴이 되는데, 요거의 일단 길이를 구하고 이 곡선의 작은 원, 요 작은 원이 지금 이 큰 원에 내접하면서 굴러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이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점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게 그 점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까지 가고, 좀 그런 그림일 때, 작은 원에 있는 한 점의 자취일 때 이 큰 원하고 작은 원의 지름비가 얼마일지도 구하라는 예제였는데요. 좀 고등학교 문제 같기도 하고 하면서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 벽은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를 좀 해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일단 문제였어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뭐부터 일단, 근데 원이랑 좀 비슷해 보여서 이게 결국에는 요거가 항상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해왔던 대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인 걸 아니까 요 꼴이 좀 유지되는 대로 매개 변수를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인 꼴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요거를 넣어주면 매개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화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해주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은 요거 저희 합성 함수 미분하는 거랑 똑같이 요 3이 내려가고 여기 바깥 거 미분한 거 안에 거 미분한 거, 바깥 거 미분한 거 안에 거 미분한 거, 요런 꼴이 돼서 얘를 길이를 재주면은 이제 여기 코사인 제곱은 4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6꼴이 되는데, 여기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묶어서 빼줄 수 있으니까 빼주고, 얘는 1이 되고, 그리고 얘는 사실 여기는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제곱 사라지고 그대로 사인하고 코사인만 튀어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저 길이들을 다 재주려고 하니 그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도는 거니까 2파이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얘는 결국에는 삼각함수가 지금 4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주기가 4번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주기별로 따로따로 해줘야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번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주기를 4분의 1로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삼각함수 요 법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2를 넘겨서 2분의 1이 돼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대로 적분을 아무튼 해주면은 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곡선의 길이는 6이라는 거를 보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이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큰 원의 지름은 요 아스트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거에 요 네 꼭지점하고 같으니까 요 네 꼭지점이 저희가 1,0 그리고 0,1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아주 쉽게 이제
R 빅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큰 원의 지름이죠. 큰 원의 지름이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작은 원의 지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 또 이 구간에서 얘가 결국에는 원이 한 바퀴, 작은 원이 한 바퀴 도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 4분의 1 바퀴가 될 때 얘는 한 바퀴를 도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사이클로이드, 아스트로이드의 요 요거를 위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결국에는 위에서는 4를 곱해줘서 네 구간에서의 길이를 다 구했는데, 얘는 한 구간의 길이만 구하면 그게 원의 둘레랑 작은 원의 둘레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2파이 r 스몰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2분의 3이 되는데, 그러면은 2파이를 넘겨주면은 그 작은 원의 반지름이, 그쵸, 작은 원의 반지름이 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컴퓨터로 좀 그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0.24 값이 나왔는데, 그래서 얘를 두 배를 해줘서 위에 거랑 똑같이 2대 0.48은 결국에는 4대 0.96이 되더라고요. 근데 잡지에는 4대 1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은 파이를 이렇게 나누고 계산하는 데서 좀 오차가 생겨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쉽게 큰 원의 둘레를 큰 원의 둘레 한 바퀴를 돌 때 작은 원은 저희가 네 바퀴를 도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큰 원의 둘레는 네 번의 작은 원의 둘레가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냥 계산의 오차 때문인 건지 그게 조금 많이 헷갈려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루트 있는 부분에서요. 네. 루트 그냥 벗기려면 절대값을 취해야 돼서, 아,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삼각함수 주기성하고 대칭성을 때려 박으면 그냥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까지 해서 4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네. 너, 이, 어, 어, 제가 아직 질문을 만들 그 속도도 못 따라잡아가지고 조금,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누가 늦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뭐 먼저 올렸어도 똑같을 거예요. 예. 제가 조금 보면서 질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 강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RT를 파라메터라이즈, S로 파라메터라이즈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대로 S를 요게 0부터니까 0부터 해서 T까지 적분하는 걸로 안쪽에 R 어, 미분한 거의 절대값, 크기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쭉 어, 어, 해서 지금 RT를 여기서 구한 음, 크기를 그대로
떠서 네,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탄젠트 벡터하고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했는데 네, 이거는 한번 답을 좀 비교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아크랭스 파라메타라는 제목의 인데 이 의미를 먼저 살펴봤는데 이 S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 V 속도를 한번 미분한 거, RT를 한번 미분한 그 크기를 아까 계속 한 것처럼 0에서 T까지 이를 적분한 거를 이제 S로 나타낸 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구해봐라. 그거를 어, 했는데 이게 제가 계속 기계적으로 이제 기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계적으로 풀면서 이 자꾸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어, 이게 아까 저 나무 선생님도 계속 그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구하는 게 길이니까 실제로 어 제가 어딘가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보면 저 비슷한 게 뭐였냐면 아까 보면 RT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길이를 구하면 음 다른 값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어느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어떤 걸 텐데 그게 어느 문제에서는 또 구별되지 않는 그냥 거리로 나와 버리면 그게 이게 어떤 예인지는 제가 그거 참 저도 그러겠는데 그게 뭔가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니면 구별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물리적인 예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 그 11번 문제 예제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반지름이 4인 어떤 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어떤 원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지금 3t로 위로 나선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2분의 파이만큼을 지금 길이를 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4분의 1, 9의 4분의 1, 약간 원의 4분의 1 정도만 올라가는 거를 적분을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눈에 좀 보인다는 게 그냥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좀 기계처럼 미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저는 지금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우쌤이 한 걸로 하면 이렇게 이제 원기둥 있는데 이 방향으로 3t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어 반바퀴만 이렇게 싹 돈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네, 그 느낌은 확실히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선적분을 여기 이제 이 문제 자체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그냥 단순하게 요 길이를 잰 거에 불과한 건가요? 더 얘기할 게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다음에 우리 할 거에 대한 약간 좀 굉장한 연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1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네, 이렇게 풀었고, 13번도 풀었고요. 요거는 푸는 방식은 비슷하니까 답만 한번 음, 보고 싶고요. 19번에서 19번에서 사실은 이거 문제의 뜻을 해석하는데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RT 여기서 P, OQ를 RT로 놨고요. OQ를 RT로 놨고 요 VET를 요거에 대한 미분 아까 계속 우리가 했던 거 요렇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원 운동이니까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익숙해진 거고 그다음에 QP를 구해봤더니 이게 이제 RT라고 놓고 그러면 OP는 OQ 플러스 QP라고 그래서 근데 두 개 다가 이제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OP의 XY의 파라메타로 한 거고 그래서 요 답을 어 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은 마찬가지로 어 아까 여기서 나온 OP가 있고 그다음에 OP의 속도는 그래서 미분을 했고 그래서 미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크기를 구해서 그 크기가 1차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의미를 어 얘랑 같잖아요. 혹시 틀렸나요?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게요? 풀고 나서. 요, 요렇게 해서 이게 제가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풀었는데 네. 요게 이 OQ랑 똑같아요. 네. 똑같죠. 똑같아요. 네. 위에서 그래서 그 올라갈 때 그 벡터 방향을 보면 똑같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어,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스트링으로 돼 있는 그 PQ 선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에서 어, 원통형 실타래에다가 실을 막 감아 놓고 그 실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풀어 헤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팽팽하려면 저 Q에서 접해야 되거든요. Q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PQ 직선이 OQ에 접하는, 그러니까 OQ의 수직인 거죠. 원통에 접해야 되니까. OQ의 수직이라고요? 네네네. PQ가 OQ의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네, 수직이어야 되는 상태에서 그 P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때 그리는 궤적이 저 궤적인데요. 지금 여기 P점에서 이게 접선 한번 그어 보실래요? P점에서. 이거 완전 O랑 OQ랑 그 둘 다 수직이 되게 되니까 방향이 동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크기는 어차피 풀어나가는 그 이렇게요? 원에서 풀려나가는 방식이니까 크기도 동일하게 음, 되고 원에서 풀려나가는 거니까 실이. 그러면, 음, 이쪽은 완전히 다른 데였구나. 아,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예상하건데, 이렇게니까, 얘가 접선이 이쪽이 있겠네. 아, 이쪽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 디키 선생님 혹시 뭔가 발표할 게 있으신가요? 네. 공유해 볼게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도 그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그 가속도 벡터랑 노멀 완전 법선 벡터 요거랑 언제 같아지느냐, 방향이 언제 같아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아까 나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 가속도 벡터라는 게 지금 방향이 그 수직한 벡터 두 개가 탄젠트 벡터랑 노멀 벡터 요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가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A가 그 노말이랑 방향이 같게 된다면 T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니까 그 속도 속력을 안 건드린다 요런 식으로 좀 그 기하적으로는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선 따라서 뭐가 가고 있는데 그 핸들 가지고 방향만 돌리는 그런 느낌이 N 쪽으로만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요거 다음으로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여기에서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이 계속 들어 가지고 좀 서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약에 곡선이 있으면 곡선이 천천히 가서 그 곡선을 다 그릴 수도 있고 빠르게 가서 그 곡선을 다 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천천히 가다가 중간에 빨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하나의 곡선을 나타내는 방식이 무한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그 곡선의 첫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속도가 속도가 달라지는 게 곡선을 다르게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고정할 수 있다면 그 한 곡선에 대해서 방정식을 그 곡선을 나타내는 식의 1대1을 대응하는 식이 유일하게 나오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아크랭스를 사용한다고 요런 식으로 질답이 달려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음. 저도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좀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완전히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곡선을 사람들마다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무한대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하나로 규약처럼 그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 그런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아크랭스를 사용한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 어, 부분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그 제가 자세히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은 이제 t 그 절대값 t를 하면은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뾰족한 그게 나오는데 이게 t 절대값 t t 제곱을 해도 똑같이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음. 제가 확인은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t 절대값 t를 하고 그리고 t 제곱을 뒤에 두 개로 해주면은 똑같은 게 생기는데 후자는 미분이 가능하고 전자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뒤에 게 근방에서는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그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곡선으로 봤을 땐 둘은 똑같은데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크랭스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미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도 똑같이 생긴 곡선이어도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따가 사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크랭스로 그게 다르다는 거를 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신기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크랭스를 정의할 때 필요하는 조건이 속도가 0인 지점은 없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쓸데없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그렇게 걸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도 좀 해 봤습니다. 그 외에 요거 원 따라서 돌아가는 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 봤는데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해 보자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저도 그 좀 개념 잡아보고자 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시간이 0일 때는 원에 그대로 붙어 있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세팅 그대로고요. 쭉 가면서 풀어나갔을 때 Q, 탄젠, P점에 대해서 탄젠트 벡터랑 그 O 점에서 Q까지 가는 벡터랑 동일하게 나온다. 요것도 아까 푸실 때 얘기 나왔던 내용인데 요것도 그 그래프상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풀려나가는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음, 22번 문제 전에 저번 시간에 그 수치 적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22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살짝 풀어봤는데요. 음, 22번에 그 R에서 그 아크랭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분이 사용되잖아요. 그 속도 벡터의 크기 값을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0부터 t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 중간에서 적분이 사용되는 거를 그 수치 적분으로 구해봐라. 요게 문제였는데요. 뭐 수치 적분 부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살짝 러프하게만 넘기고 얘기해 보자면 음, 지금 아크랭스 값의 형태가 지금 t제곱 t세제곱으로 되어 있어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적분을 심플한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적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건데 음, 적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리만 썸 하는 방식으로 아예 구간을 n 몇 등분으로 나눠서 그냥 그 높이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점에 대해서 그 기울기까지 활용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 점에 대해서 2차 다항식을 피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 2차 다항식에 해당하는 넓이를 가지고 피팅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했을 때도 세 번째 곡선으로 하는 게 가장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트루 값이 9.57 이 정도가 나오는데 리만 썸 그냥 사각형으로 하는 방식은 잘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10.02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다리꼴로 하면 그래서 좀 많이 비슷해지고 마지막에 심슨 룰이라고 다항식 사용한 2차 다항식 피팅하는 방식으로 하면 거의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코드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각화되어 있는 그래프를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음, 요게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요. 어, 함수는 좀 보기 쉬우라고 다른 함수를 지금 선택을 해놨고 그 리만 썸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트로페조이달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쓰게 되면 그래도 이전 거에 비해서 훨씬 그 적분의 넓이를 잘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고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가 늘어나게 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밑에 값을 봐도 음, 지금 여기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심슨 룰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슨 룰 세 번째 2차 다항식 피팅하는 방식에는 2차 다항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계에서 돌렸을 때 컴퓨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신기한 방식으로 극복을 했더라고요.
지금 2차 다항식을 이렇게 피팅하게 되면 세 점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위에가 둥근 이런 다각형도 아니고 약간 뭐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 요 영역이 위에 그 어, 포물선을 잘라놓은 요 영역의 넓이랑 밑에 여기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 요게 두 개로 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요 포물선 잘라놓은 것의 넓이가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4분의 3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물선 피팅을 전부 할 필요 없고 그냥 요거 삼각형 넓이 곱하기 4분의 3, 3분의 4 그리고 밑에 사다리꼴 넓이 요거 두 개 더해주기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때도 되게 컴퓨팅 비용이 요거 그 포물선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고 그 정확도도 많이 높기 때문에 요런 방식을 그 수치 적분 그 쉽게 구현할 때는 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 같은 거 링크 남겼는데 요거는 끝나고 슬랙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리만 썸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아까 실제로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서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리만 썸도 되게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성상 그 선형에 가까울수록 트로페조이달이나 리만섬이랑 트로페조이달이랑 별 차이가 없어질 것 같고 그 함수가 적분 구간 내에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거 다항식으로 피팅하는 게 거의 그걸 좀 그나마 근사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트로페조이달 그다음 심슨 이런 식으로 그 컴퓨팅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좀 수렴 속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내용이 위키피디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좀 전에 그 코드 보여주실 때 코드에서 true 적분값이랑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셨는데 true 그럼 누메리컬하게 true로 적분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true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것도 그 수치 적분이긴 한데 뭐 컴퓨터에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그 얘는 지금 문제에서 구간을 10개로 쪼개서 하라 했는데 그 요 있냐? 요 함수가 그 구간을 거의 무한대로 최대한 나눠서 적분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 10개로 쪼개서 나눴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얘는 너무 간단한 함수라서 그 구간 크기만 많이 키워주게 된다면 얘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면 그 구현은 어렵다. 구현이래. 그 컴퓨팅 비용을 좀 많이 들더라도 정확한 근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될 만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조율해서 그 수치 적분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도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여기는 딱히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답이 다른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 또 아무튼 요게 답이 다르지 않았나요? 그랬던 몇 것 같아요. 번이요? 저기 3번이 답이 달랐던 것 같은데 한번 네, 3번이 혹시 답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요. 저는 그 3분의 2에다가
9의 2분의 3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얘가 27이잖아요. 아, 어, 그럼 네. 제가 잘못 구했네요. 3분의 2인데. 그쵸? 그럼 얘가 26이고, 그럼 제가 잘못 구했네요.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3분의 5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응? 그렇고, 이게 정수로 나눠지나요? 네? 9의 3분의 9의 2분의 3 빼기 1. 9가 3의 제곱이니까, 맞네요. 그래서 얘가 27이고, 그럼 얘가 26이고, 음, 까지 해서 3분의 52. 제가 여기서 저기 2분의 3으로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분의 2인데 2분의 3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3분의 52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또 추가로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랑 얘도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저는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요 각이 t니까 요 t를 가지고 그리고 요 길이가 t니까 요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구해서 그냥 벡터 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요 벡터가 코사인 t, 사인 t이고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여기를 원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내려간 게 이만큼이고 오른쪽으로 간 게 이만큼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Q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P가 나왔고요. 그래서 X를 이렇게 구했고 Y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했고요. 그리고 VT는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을 했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VT를 저기 절대값을 씌워서 나누면 되는데 걔가 이제 T가 되니 얘가 T 코사인 T랑 T 사인 T다 보니까 그냥 T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19번 되게 빠르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냥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네, 네. 네,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까지는 이제 3D를 했는데 2D에서 곡선의 길이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y는 fx가 이게 이제 다가수 시간에 극한 관련해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y는 fx라는 근데 얘가 t가 아니고 x인데 네 아무튼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서 이런 곡선이 있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제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요렇게 요렇게 쪼개서 요 길이를 이제 ds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고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제 ds 말고 요거를 델타 s라고 할 거고 얘를 이제 델타 x라고 하면 그리고 요 점을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S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잠깐 바깥으로 끄집어내 보면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요렇게 수직해서 여기가 델타 X가 되고 여기가 델타 S가 되잖아요. 근데 델타 S를 여기 있는 X와 델타 X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기울기를 찾을 텐데요. 요 기울기가 F 프라임 X가 되고 그러면 기울기가 F 프라임 X라는 얘기는 요 높이가 어, 이제 델타 x분의 이걸 h라고 하면 h가 f 프라임 x가 되니까 요 높이가 f 프라임 x 델타 x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델타 s가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의 f 프라임 x 전체 제곱 더하기 1에 이제 델타 x를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분구조법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부분구조법을 활용을 하면 델타 L이라고 할 걸 이제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을 이제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이 증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매개 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2D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y는 fx가 있고, 이렇게 하면 돼. x, y가 이제 ft, gt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똑같이 a에서부터 t가 a에서부터 여기 t가 이게 b까지일 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이제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여기를 이제 델타 x라 그러고 여기 델타 y라고 하고 얘를 똑같이 델타 s라고 하면 델타 s가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델타 x랑 델타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x가 ft고 y가 gt이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x를 f 프라임 t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y를 g 프라임 t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얘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주면 델타 s가 f 프라임 t 제곱 그리고 g 프라임 t 제곱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길이가 t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f 프라임 t 제곱 g 프라임 t 제곱에 dt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엄밀한 증명은 아닌데 그냥 이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지난번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닭가수 좀 됐거든요. 닭가수 시간에 그 극한 관련해서 넓이는 리마썸을 할 때 그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마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곡선이 있고 리마썸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든 여기를 자르든 요만큼이 여기나 여기가 이제 탈락이 되잖아요. 근데 이 탈락이 되는 애들 그냥 0으로 간다고 치고 요 전체 넓이가 그냥 요 넓이를 그냥 쭉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길이에서는 사실 이 길이가 0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 길이도 활용을 해서 전체 이 길이를 구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넓이의 경우에는 어쨌든 얘랑 얘랑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dx의 제곱의 형태가 나와서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길이의 경우에는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길이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그 일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랑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책 처음 볼 때는 왜 속도를 그 절대가 아니고 놈에다가 적분하면 왜 길이가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각 구간별로 다 나눠서 그걸 n을 무한대로 적 그 자르는 구간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당연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생각할 때 약간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속도를 그 뭐죠? 길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요 미소한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미소한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접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제 그 부분이 속도로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로 좀 환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곡선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고 거기서 이제 미분을 해서 기울기 벡터를 얻고 그 기울기 벡터에 놈을 하는 게 속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점에서 그 벡터가 총 길이의 그만큼의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속도라는 게 좀 와닿질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작게 잘랐는데 그냥 그림을 하나 새로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의 아주 작은 부분을 떼어낸 게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델타 x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접선을 그어보면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접선이라는 게 이 곡선을 1차 근사를 한 건데 그래서 이 그 뭐죠? 요 길이들을 모은 게 이 곡선의 길이들을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얘를 아주 작게 자르면 이렇게 아주 작게 잘라버리면 진짜로 그 이 곡선이나 이 직선이나 거의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리만적분하고 그러니까 리만적분에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거하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하고 약간의 부가 설명을 해보자면 그 부분이 이제 리만섬의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게 맞지만 길이는 아까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니까 좀 더 그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의 비율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거리를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되나요? 범위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아니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속도를 구간에서 적분을 했을 때 그 길이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변이가 그러면 길인가요? 그러니까 음, 그 속도 제곱해서 적분을 할 때 그게 이제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네, 루트가 들어가야 돼서 걔가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제곱해서 더하고 1하고 루트를 씌울 때 양수 쪽으로 고정이 돼서 그래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냥 거리, 네. 네 음수 쪽으로 나오는 그냥 애들 네 네, 그냥 거리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음수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실 오늘 전까지는 아크랭스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길이 구하고 어차피 선적분 나중에 할 거니까 선적분에 쓰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그 오늘 저기 DK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요것들을 제가 지금 올린 그림도 그렇고 요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아크 랭스를 설정을 해주는 것마다 이게 매개화가 좀 다른 의미로서 여겨지는구나가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랭스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아크랭스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매개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매개화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그게 미분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게, 아, 이래서 아크랭스를 따로 빼서 정의를 하는구나. 좀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RT 관련해서 이 질문을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딱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크랭스 얘기하는 그게, 그러니까 실제 궤적만 봐서는 이게 어떤 운동을 한지 모르는데, 걔의 아크랭스를 구하고 나면 실제로 궤적만 보고도 얘가 어떤 운동을 했구나를 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공유를 끄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 나누실 것들 있으시면 말씀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아크랭스 관련해서 약간 얘기 잠시만 더 할게요. 어, 저도 그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좀 신기했던 건데, 그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 S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사실상 그 S가 T에 관한 함수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그 함수의 본질 자체는 똑같은데, 만약에 그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미분을 하게 되면 그 합성함수 체인 룰에 따라서 R을 T로 미분한 거에다가 네. R을 T로 미분한 거에다가 T를 또 S로 미분한 거 요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 처음에 그 T로 매개변수 했던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 함수 T로 매개변수한 함수를 미분한 거가 되고, 얘는 이거를 뒤집어서 전개를 하던데 이것도 막 뒤집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뒤집게 되면 ds를 dt로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요런 어 r r을 미, r을 미분한 거에 크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내려보면 지금 그 아크랭스의 정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a부터 t까지 해서 그 속도의 놈을 접근한 게 요게 아크랭스의 정의인데, 요게 FTC를 갖다 붙이게 되면 그냥 이거가 부정적분 형태니까 여기에 그냥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속도 벡터를 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된 거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가 튀어나온다. 요 부분에서 좀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여기서 네, 혹시 뭐 네, 말씀하실 거 그,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예제를 통해서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나선에 대한 직관 같은 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 보기 전에는 결국에는 미분적분 그냥 테크니컬하게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러면은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 사실 다변수 미적은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느낌인데 근데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선적분으로 이어지고 그게 좀 확장되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들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해서 좀 그 부분도 천천히 건들면서 네, 천천히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까 그 나선 그 운동에서 그 Z축이 4T 뭐 이랬잖아요. 그 네. 4T의 그 4 대신에 광속을 넣고 그렇게 돌린 게 전자기파 그 진행을 파라메타로 한 거거든요. 음, 그쵸. 그 광속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나 도느냐를, 그거를 그 편파라고 해요. 라이트 핸드, 그러니까 우측, 뭐, 예, 편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전자기파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특징을 갖는 그런 응용이 있습니다. 음, 그 빛 할 때 위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거기에 수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내용인가요? 아, 그거를 이제 그 리니어 편파라고, 그러니까 선형 편파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위아래로고, 수직, 수평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도느냐, 라이트 핸드 도느냐, 라이트 핸드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르겠네. 하여튼 라이트 핸드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수직 수평은 안테나가 이렇게 수직 수평 나 있는 그 뭐 라디오나 TV 같은 거 같은 그런 거고, 그 원형 편파라 그래서 그 위성 같은 거 이렇게 그 접시 형태된 안테나나 그런 것들은 GPS 안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원형 편파를 써요. 그럼 음. 거기서 이제 선형이냐, 아니 오른쪽으로 도냐,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그 오른쪽으로 도는 아까 그놈하고 왼쪽으로 도는 놈하고 그놈하고 내적을 하면 아마 0이 나올 거예요. 아니구나. 0이 나오죠. 그러면은 0이 나온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수신을 못 한다는 뜻이죠. 이 밸런스 선생님이 잘 아시는데 괜히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응용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런 내용도 좀 천천히 다루면서 나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은 좀 다카수에서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오늘 그 스터디 진행한 거 마무리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뭐 평광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개 변수 관련된 내용도 되게 네, 좋았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계속 그려주셔서 시각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징계수니까 그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방금 김남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 어떤 뭐 다른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네,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해서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전까지는 곡선 4개와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도 안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보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다양한 발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 듣고 마지막에 배동성 선생님께서 속도 적분하는 거, 아크랭스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보여주시니까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 말씀해 주실 때 그 내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노멀 벡터랑 그 탄젠트 벡터랑 선형 결합으로 가속도 벡터가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저 혼자였으면은 상상 못 했을 만한 내용이고, 쉽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책에 있는 뻔한 물리 내용들, 어차피 나는 물리 할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뛰어 넘어갔을 내용들을 조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또 신기한 게 많고, 이어질 것도 많고, 이어져 있는 것도 많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훑어보면서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시험, 시험 풀려고 하는 이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 이 풀면서도 좀 곱씹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를 계속 그 곱씹으면서 푸니까 저는 훨씬 좋으네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본격적으로 다변수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좀 재밌다. 재미가 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강 선생님 말씀대로 혼자 있으면 물리 문제 한 초반에 두세 개 보고 아 이거 아닌갑다 하고 던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레코드를 일단 중지해 보겠습니다.